원자력 에너지는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머리에서 캐내는 거. 딴 게 캐내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캐내는 에너지는 결국에 머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머리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 원자력 이걸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인재를 키우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원자력 원을 지금은 그런 부서가 없. 지금은 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157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알곤 연구소에다가 파견을 해서 거기 원자력 그걸 이제 이 연구를 해가지고 배우고 온 거예요. 글찍에 우리 김목일 박사도 영국가 파견하고, 글찍에 물리과 나온 사람들이 다 원자력을 배우려 해가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최초로 원자력 연구소가 저 홍릉에다 세워진 거예요. 그게 원자력 연구소가 1959년에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에, 원자력 연구에 가장 시초, 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때 트리가 마크 2라는 실험실 장비를 말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가지고 62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걸 준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을 실험용 연구소를 세우게 됐어요. 나중에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2010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UAE에 추천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꿈 아닙니까? 꿈이어진 거예요. 난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목적을 너무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말자. 눈에 보는 것만 보지 말자. 눈에 보는 거는 잠깐이에요. 적어도 5년, 10년 뒤에 내가 뭘 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2011년에 새로운 집 새해를 맞이를 했습니다. 맞이를 해가지고 내가 단순히 그냥 근시한 쪽은 내가 어느 대학 가겠다, 뭐 하겠다, 이건 너무 근시한 쪽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척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이 뭐가 문제냐면 전부 다 입시 교육이에요. 입시 교육에 따라 가지고 전 교육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교육이고 뭐가 전부 다 입시 아닙니까? 저는 하나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학 교육들이 입시 선발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대학 뽑아가지고 교육 경쟁을 해야 된다. 입시에 이런 거대한 에너지에 사교육비가 되는 그 돈을요, 대학 교육에다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파워가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학 입학만 하면 그냥 끝. 쉽게 말해서 그냥 MT나 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은요, 입시열이에요. 대학 교육열이 아니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MB 정부에서 대학 교육을 잘해야겠다. 새로운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대학. 이게 처음입니다. ACE라 하는데, 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잘 가르치는 대학을 정하자. 근데 우리나라의 이 대학 교육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대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실은 대학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의 기능이 있고, 교육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 교육과 연구를 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회 봉사예요. 이게 대학의 3대 기능인데, 우리나라는요, 요즘에 대학 평가나 뭐 할 적에는요, 전부 다 그 학교에, 대학에 이 논문이 몇 편이냐. 논문 몇 편 가지고 대학을 다 순위를 매겨. 물론 그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연구를 평가하는 게 대학 교육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3,50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 50개나 정도는 소위 말하는 연구보다가는 교육을 전공하는 그런
대학이에요. 칼텍이나 그 다음에는 뭐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들은요 연구를 잘하는 그런 연구에다가 둔 대학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교육 잘하는 대학은 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나 주립 대학은요 연구보다는 교육을 해서 실사회에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말입니다. 202개 대학들이 전부 다 목적은 뭐냐 하면은 랭킹 올라가려고 연구만 하려고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정상적 하려고 그러면은 교육과 연구가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돼. 결국에 대학 학부를 잘 교육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학원도 가는 거고요. 취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학 졸업생의 80%는 취직을 하고 싶어.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또 하나는 202개 대학이면 다 비슷비슷해. 뭐 특성화가 없어. 그냥 학교 이름만 다른 거죠. 교수도 비슷하고, 텍스트보드, 교과서도 비슷하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걸 만드는데, 산업화 시대에서는요, 책에 있는 걸 잘 암기하면 됐습니다. 책에 있는 걸 암기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졸업해가지고, 실사회 가더라도 그걸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좀 유용해서. 근데 지금은요, 하도 이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미 특별히 전산전자공학부의 그 텍스트북은 교과서는요, 졸업하면 벌써 4분지 반은 벌써 못 써. 근데 그 책에 있는 거가 잘 외우면 그가 A 받고 B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있는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암기한 걸 벗어나가지고 모르는 것에서 도전하고 탐구하고 없는 답을 찾아가고 또 하나는요, 이 교육이요, OX, 항상 선다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이 선다형입니까? 인생은 선다형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답이 없는 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복잡한 문제 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학교의 교육을, 학과별 교육을 너무 많이 해요. 무슨 학과, 뭐, 철학과, 무슨 뭐, 기계공학과. 사실은요, 학과는 학문적 분류지요. 실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학과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대학에서의 교육이 말입니다. 너무 학과를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실사회에 나가서 문제 해결 능력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대학 교육에 정말 대학이 그 나라의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10년 뒤를 보려고 그러면 현재 대학을 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떻습니까?